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? 지지난주인가 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한 4년 정도 끌고 온 사건인데 대구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 판결 받은 사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. 그러니까 1심이 저희가 2017년 초에 이제 소장이 들어갔고 2심 판결이 지지난주에 났으니까 4년 걸린 거죠, 이제. 4년. 만 4년 걸렸습니다. 만 3년 걸렸고, 이제 4년 차 되는 거죠, 이제. 중간에 1심 판결도 있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, 이게 좀 특이한 법리가 좀 있어가지고, 요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뭐 자세히라고 해봤자, 뭐 너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, 이 고등법원의 논리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다고 한다면,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도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저희가 이제 계약 취소, 일단 이 조합이 어떤 문제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대구에서 분양을 할 때, 지역주택조합 분양을 할 때, 한 3억, 한 몇천 정도, 뭐, 분양을 했었어요, 이제. 그랬는데, 지금은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돼가지고, 분양가가 한 7억이 넘어갑니다, 이제.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분담금으로 주라고 계속 하는 거죠, 이제. 근데 그 추가 분담금 같은 게, 뭐 그냥 대출을 받아라 하면 되는데 대출도 잘 안 될 뿐더러 대출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. 신용이 안 되는 사람은 대출이 안 되고 신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이미 다른 데서 대출을 빌리고 있다 그러면 더 빌려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. 그렇고 아니면 뭐 내가 난 빌리기 싫다 굳이 대출하기 싫다 이자도 내기 싫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. 그럴 텐데 계속 돈 내라고 하니까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나 나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합이 그렇게 할 거면은 총회를 열어가지고 언제까지 돈 내라고 했는데 안 낸 사람들은 안 낸 그 금액에 대해서 안 내는 기간 동안 10몇 프로씩 지연 이자를 물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나가게 하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지연 이자가 7천 8천씩 되다 뭐 이렇게 된 사안이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내신 분은 한 2억 몇천 내셨고 적게 내신 분은 1억 몇천 내셨는데 그 7, 8천씩 공제되면은 거의 뭐 반밖에 안 남거나 반 조금 더 남거나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문제되는 거였는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계약 취소 해제 막 주장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결론적 1심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부 패소했었는데 2심에서는 이제 거의 전부 승소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 들어보면 아시는데 이제 소송 비용도 저희 90% 돌려받을 수 있게 되니까 한 90% 이겼다고 보시면 되겠죠.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탈퇴하겠다 돈 돌려주라 이렇게를 주장했는데 그 근거로 계약이 가입 계약이 사기였으니까 취소한다. 뭐 착오였으니까 취소한다. 그 다음에 금액이 처음에 3억 5천만 주라고 했다 나중에 또 3억 얼마를 내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다. 그래서 계약 해지한다. 그리고 3억 5천 더 내지 않고서는 그 전에 금액을 내봤자 분양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니까 이건 이행 거절이다. 뭐 해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주장을 들어줬는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들어줬는데 이걸 받아들이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약관을 따라가는 걸로 했습니다. 이 약관 보면 전국에 아마 그 지역주택조합 약관이 비슷할 거예요. 12조 1항 보면은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. 단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뭐 조합의 총회 결의나 뭐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 재판부는 탈퇴를 시켜주긴 주는데 시켜주는데 그러면 그 12조 1항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까 탈퇴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뭐 금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안 내면은 이자를 공제한다고 한다든가 사업이 너무 늦어진다 이런 게 부득이한 사유가 된다고 해서 탈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탈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은 탈퇴되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원칙적으로는 전액 다 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. 보는데 다만 그 공제를 조합 쪽에서 업무 대행비 여기는 1,000만 원이었거든요. 1,000만 원을 공제하라. 두 번째 그동안 썼던 돈 다 토해내고 가라. 그 금액이 자기들이 계산해 봤더니 7천 몇백 정도 된다.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8천에서 9천 정도를 공제하고 가라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업무 대행비 공제하는 거는 12조 사항에 보면 업무 대행비를 공제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인정했어요. 그게 사실 금액이 크게 전체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공동부담금도 공제한다는 게 규약이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지만 저희가 주장했던 게 공동부담금을 공제하려고 인정도 안 하지만 공제하려고 한다면 입증 책임은 조합 쪽에 있다. 그게 얼마가 됐는지 그게 실제 얼마가 들어갔는지 입증해야 되는데 조합이 입증 못했다고 주장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. 공동부담금으로 주장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. 조합 쪽이 주장한 게 뭐 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살 거 아니에요. 땅도 사고 그다음에 측량도 하고 감정도 하고 뭐 조경도 하고 이런 등등등 다 이게 들어있는데 그걸 전체 다 비용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머릿수로 나누게 한 거예요. 그거를 청구를 한 겁니다.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새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 정해지면 그 5억은 건물값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거기에 그 대지권도 딸려 있지 않습니까? 대지 몇 평 이렇게. 땅에 대한 권리도 있고. 근데 새로 지었으니까 뭐 새로 지은 인테리어비도 있을 거고. 근데 인건비도 있을 거고. 다 들어가서 이게 5억이라고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?
그럼 이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그 비싼 이유는 땅값과 다 땅값과 인테리어 값과 인건비가 다 포함될 될 텐데, 이 조합원들이 먼저 탈퇴하고 나갈 때 거기서 그 땅값까지 다 한 걸 비용을 해가지고 받아간다고 한다면, 남아있는 사람들, 남아있는 조합과 남아있는 사람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 땅값이 딸려서 땅값도 인정받고, 이 나가는 사람들한테 땅값을 또 뺏어가지고 인정받고, 이중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.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그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고, 그렇다고 한다면 조합이 주장하는 한 7, 8천 정도의 공제에서 그게 땅값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, 그리고 어디까지가 뭐 측량비지, 어디까지 감정비지, 쉽게 말해서 새로운 아파트의 가치로 화체돼서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, 그리고 실제 써버린 비용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입증할 책임이 조합한테 있는 건데, 그 입증을 못했어요. 그냥 뭉뚱그려서만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걸 인정할 수 없다, 입증도 안 됐고 증명 책임이 있는데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없는 걸로 한다,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사실은 이 부분이 이 판결에 좀 무리한 부분일 수 있는데, 사실은 증명책임,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의 원칙으로 가면 증명책임,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지 못하면 없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. 판사가 그게 있다고 생각해도 증명이 안 되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있다고 생각도 안 했겠지만,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걸 논리를 이용해서 날린 겁니다. 그러면 1,000만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공제 안 되게 되는 거니까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논리가 들어갔어요. 이제 갔고, 그 다음에 그 1,000만 원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회복이 된 게, 탈퇴 시점을 어떻게 했냐면요, 탈퇴한다고 소장을 날리고 상대방에 도달한 다음에 상당한, 원래는 이제 조합이 이제 총회나 이사회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탈퇴시킬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해야지 탈퇴되는 것처럼 그 규약에 정해져 있는데, 조합이 계속 안 했어요. 그리고 그러면서 조합 총회를 해가지고 이제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낸 돈에 대해서 이자를 물리겠다고 계속 총회해가지고 막 결정한 겁니다.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해버리면 극단적으로는 탈퇴하겠다고 내가 소장을 보내도 이거 수리를 안 해주고,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나 총회 결의도 제명을 인정을 안 해주고, 탈퇴를 인정 안 해주고, 총회를 열어가지고 야, 나간다고 하는 사람 내일 돈 일단 안 냈으니까 한 3년 동안 우리가 끌고 그 기간 동안에 연시 한 5% 물어가지고 한 50% 깎아버리자, 이렇게 해도 되게 되는 거예요. 그거는 불합리하잖아요.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떻게 인정했냐면, 탈퇴하겠다고 소장을 보내면 그거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면 탈퇴한 걸로 봐야 된다, 판단해야 된다. 안 했으니까 조합이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신의 측에 위반해서,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해서,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이사회도 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탈퇴시킬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도 않고 엉뚱하게 돈 까는 그 결의만 해가지고 깠으니까 그건 안 되지 않냐.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 기간 지나야 되는데, 그 상당 기간 얼마나 봐야 되냐, 이거 한 달 정도로 본 겁니다. 그러니까 탈퇴하겠다고 소장을 보내고 조합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탈퇴 여부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그 한 달이 지나면 그냥 탈퇴된 걸로 본 거예요 이제.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있었던 거는 내가 탈퇴한 이후니까 나랑 상관없다, 이렇게 되는 거고, 그리고 내가 탈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때 전액을 받아야 되잖아요. 탈퇴가 인정되는 시점,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시점, 전액을 받아야 되는데, 그 시점부터 재판 끝날 판결 선고할 때까지 조합이 안 줬으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 5% 이자를 붙여가지고 받을 수 있게 인정을 했습니다. 그럼 그게 한 몇백만 원 되더라고요 이제. 그러니까 1,000만 원 공제되고 몇백만 원 받으면 더하기 빼기 하면 한 몇백만 원 정도 공제되게.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처음부터 내야 될 돈을 안 내가지고 거기에 뭐 지연이자가 붙었던 건 좀 더 많이 공제가 됐고, 다 낼 거 다 내고 오히려 더 조합이 말하는 소위 잔압이랑 이런 거 내가지고 이자까지 받으신 분들은 원금보다 더 받은 경우도 있고 하긴 하는데, 대체로 한 1,000만 원 내외, 몇백만 원 내외 정도가 공제가 되고 다 돌려받을 수 있게 판결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90% 이겼다고 이제 소송 비용도 승소 판결이 난 것 같은데요. 이 논리가 사실은 저희가 뭐 지역주택조합 사건 엄청 많이 하고,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할 겁니다. 1년에 뭐 100건, 200건 하는 것 같고요. 뭐 판결문도 많이 보고 하는데, 그냥 뭐 만연히 그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잘 없으니까 뭐 이게 취소되겠냐 싶어가지고 패소 판결하는 재판부도 있고, 그냥 계약이 취소됐다, 해제됐다 재판부도 있는데, 이 약관 조항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 해석상 이렇게 된다고 판결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근데 이게 거의 최초 판결이고, 이 재판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조합 관련 탈퇴 관련해 가지고 뭐 의뢰인이 100명 정도 있는데, 이번에 승소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합과 협의가 돼 가지고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판결이 되면 그 이후에 다른 의뢰인들도 판단하겠다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재판부도 이거를 대법원에서 판단 받아보겠다는 겁니다. 대법원까지 간다면, 둘 다 상고하지 않으면 안 가고 확정되긴 하겠지만 이제.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당연히 돈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.
그 다른 사건에 대해서 그 전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다른 지역주택자 사건에 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. 물론 뭐 그 업무 대행비가 공제되냐 안 되냐, 그다음에 된다고 한다면 언제 탈퇴가 되냐, 탈퇴가 된다고 한다면 뭐를 공제할 수 있냐가 또 다시 문제가 되겠지만,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약관 현재 그 조합원에게 탈퇴가 불가능하고 또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나온 이 조항만으로도 해석을 통해서 탈퇴할 수 있고, 탈퇴한다면 얼마를 받을지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, 이제. 그래서 이거 뭐 상고 기간이 조금 며칠 남았거든요. 뭐 제가 듣기로는 조합 쪽에서 상고할 것 같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,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고가 된다고 한다면 대법원까지 결정 나거나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, 상고가 되지 않고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4년 가까이 거쳐서 재판을 하고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면은 다른 데도 아마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,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정리하자면, 탈퇴 및 지역주택자 탈퇴 및 돈을 받는 게 약관 보통 12조에 나와 있는데, 12조 1항과 4항을 통해서 탈퇴할 수 있다 없다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젠가, 그 다음에 탈퇴가 되고 나면 돈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, 받는다고 한다면 공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, 이 네 가지에 관해서 판결이 설명드렸고요. 요건 좀 더 이제 논의가 진전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